쉽게 인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시작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과정 수업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제가 하고요. 2024년 1학기에는 천안과 아산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2학기에서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고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으로 50분 수업에 30분 질의 및 토론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방향 수업이 아닌 양방향 소통형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 준비 많이 해서 갈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벌써 천안시 2035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어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이지만 5년마다 수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그 기조에 맞춰서 지자체가 대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20년 계획이라기보다는 5년을 대비하는 계획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토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투자금을 운에 맡기겠다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은 투자에 있어서 정답을 알려주는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자료인데 이 계획을 보지도 않고 이해도 않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그건 마치 시험 찍어서 100점 맞기를 기도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요? 나는 운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보시면 운에 실력까지 이러면은 더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죠. 제가 상담을 한 1000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는 정말 타고난 운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냥 사라고 해서 샀는데 거기가 탕정이고 누가 또 여기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 옆에 도로 뚫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운이 없으시다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에요. 향후 20년간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도시 발전 방향. 딱 봐도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이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의 첫걸음이에요. 작년 9월부터 천안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2040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디에 수립될지 몇 주에 걸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은 도시기본계획의 첫 번째 주제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 위치는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천안의 동지역 내부에 약 10,000평 정도의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서 개발 여부를 제가 지자체에 문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결과 천안의 중심 생활권인 동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천안시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시가와 예정용지가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건 이미 미개발지였던 성성동, 업성동, 신방동, 청담동 등 주요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수립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들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들이 수립되었죠. 너무 많아요. 빈 곳만 보이면 개발 사업 하겠다고 동의서 받으러 다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잠깐 천안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8월 9일에 204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번 공청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 계획인 203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 인구를 31만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2040 계획에서는 이 숫자를 26만으로 줄었어요. 제가 타 지역 도시기본계획도 보는데 계획 인구를 줄이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첫 사례가 나온 거예요. 특히 안성시는 현재 북측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계획 인구를 감소시킨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인구 배분하고 이 인구 배분에 따른 과도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인구는 정말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계획인구를 설정해요. 예를 들어서 아산의 경우는 6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천안의 경우는 인구를 100만으로 목표로 삼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 계획인구와 현재 인구 차이를 통해서 예상 유입 인구가 산출이 되죠. 천안의 경우는 약 100만, 현재 인구 60만, 앞으로 40만 명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예측된 인구를 생활권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인구 배분입니다. 북부에 20만, 중심생활권에 10만, 남부에 5만, 동부에 5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가정하에 준비가 필요해지죠. 40만 명이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살 집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택계획 수립해야 되고 먹을 물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 시스템, 차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인프라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본은 인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구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인프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도시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구가 예상보다 적게 유입되면 계획했던 주택과 인프라가 과잉 공급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죠.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준비되지 않은 인프라로 교통 혼잡, 주거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서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19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를 했죠. 하지만 서울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특히 서울의 중심부인 청계천 주변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고 집이 부족해 판잣집 생겨났고 오수와 하수 처리 시설이 미비해 생활 하수와 오폐수가 그대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 청계천 똥물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1966년에 서울의 첫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긴 했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죠.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과거 서울처럼 인구가 몰려들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 지방에서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킬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전체 인구는 감소해도 우리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해서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있어요. 아파트 많이 건설하면 사람들 이사 올 거야. 산업단지 만들면 일자리 찾아 사람들 몰려들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는 효과를 봤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으로 이주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안에는 천안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도 천안 사람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규모 이민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긴 어렵죠. 2020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나서 지방소멸,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사람들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 감소할 거니까 과도한 계획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안이나 아산도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 심의에서 지적받아 계획 인구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천안 계속해서 10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아산시와 합병하지 않는 이상 100만 도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구 유입을 추정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사람이 유입될 겁니다. 우리도 유입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유입되는 인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사람이 증가하지 않는데.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된 이후 천안과 아산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 결과 최근에는 경기도 남부의 화성, 평택, 안성 그리고 충북의 진천 지역의 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들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딘가에서 유입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 정말 재미난 게 우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은 없을 거야 라고 계획에 명시를 하잖아요. 그럼 현행법상 개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입될 인구가 없는데 니네는 왜 개발이 필요하냐는 논리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이 계획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지방 소멸,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마음대로 계획 인구를 예전처럼 크게 늘리긴 어렵겠지만 도시의 확장,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계획 인구는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 참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인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런 동지역, 중심생활권에 넉넉하게 인구 배분하고 동부생활권엔 동면, 북면 이런 곳에도 인구 배분 조금 하고 남부생활권인 광덕, 풍세 쪽에도 개발 기회가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이 숫자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계획 인구와 인구 배분이 과거처럼 많지 않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한만 배분하고 다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다시 말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북부, 중심, 남부, 동부 여러분들이 일단 토지를 살려고 하면 지역부터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동부생활권에 막 엄청나게 싸다고 해서 그냥 사버리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선택 때문에 이 인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도시의 중심부일까요? 저는 도시 내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도시 내부에서는 개발을 시도하려고 해도 지가가 높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나 재건축과 같은 도심 내부의 사업들은 지지부진하죠. 그 결과 도심 공동화 현상, 노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이 내부를 충진시키는 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가능성이 크죠. 솔직히 말해서 동남구의 재생이나 정비 사업은 전부 구역을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가라든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까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이 도시의 내부는 계속 노후화될 거고 외곽으로의 도시 확장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맨날 하는 말은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정비에 집중하겠다.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외곽사업의 개발을 억제하자라는 내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단순히 형식적인 포함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도시의 성장, 정치적 필요성,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결국 시 외곽의 개발은 불가피할 거예요. 따라서 제한된 인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중심생활권에서는 기존 계획을 제외한 인구 배분은 정비사업에 할당될 수 있고 조금 할당되겠죠. 나머지는 동부나 남부보다는 북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집중된 인구 배분으로 개발 계획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구와 개발 계획의 집중은 시장의 관심을 특정 지역으로 쏠리게 하고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본계획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구와 도시기본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계획 인구의 설정과 계획 방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인구 배분과 개발이 천안의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 기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